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223화고요. 이번 주 뭐 살펴볼 거냐면 얘 살펴봅니다. EDR, 어, 이벤트 데이터 레코드거든요. EDR이 뭐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안 붙였는데 상해 입원 후 통원 일당 살펴볼게요. 운전자 보험이 상당히 괜찮다는 거거든요. 자, EDR이 최근도 아니죠. 2012년, 어, 이게 이제 법 개정되면서 2013년 이후로, 2011년부터 EDR을 장착한 차량이 우리나라 국산 차량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2013년에 거의 많은 차종들이 EDR 장치를 차량에 장착을 했고요. 2015년 이후로 나온 차는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음, 이런 법 개정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에 EDR 장치를 장착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블랙박스, 차량이 블랙박스 얘기하잖아요. 블랙박스. 근데 사실은 비행기의 그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게 EDR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블랙박스는 차량 전면에 부착해서 영상, 이 차량의 주행 상태, 주변 상황을 촬영하는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고요. 전면 혹은 후면, 옛날에는 뭐 포채널 측면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뭐 투채널이죠. 앞, 뒤. 근데 이 급발진 이슈가 나오면서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블랙박스를 하나, 대각선에 둘, 셋, 측면에 넷, 다섯, 뒤쪽 대각선 여섯, 일곱, 후면 여덟, 그리고 발 밑에 하나. 내가 브레이크 꽉 밟고 있었다. 너네들 제조사, 차량 제조사 주장처럼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을 밟은 거다. 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밑에도 하나 다신 분을 봤어요. 보조 배터리 뒤에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보통은 투 채널이죠. 투 채널. 전면, 후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블랙박스 촬영 잘 되고 있는지, 자,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집에 왔어요. 출근했을 때는 또 올라가야 되니까 마음이 좀 바쁘잖아. 그죠? 약속 시간에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아니면 집에 이제 퇴근했어요. 집에 왔어요. 그때 차 세워놓고 한번 눌러봐요. 요즘 보통 LCD 화면에 바로 나오거든요. 눌러서 녹화된 거 맞나? 내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들어오는 부분이 쭉 녹화가 됐나? 한 번 터치해 보는 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세요. 그러면 얘가 한번 건들려져 가지고, 저 갱상도라서 건들려서 뭐 이게 눕혀져서 하늘을 보고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영상 보내주세요. 근데 하늘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늘 보고 있는데 그 밑에 약간 요 밑에 쪽 또 보이는 거야. 뭐 그 정도. 뭐 아니면 아예 하늘 보고 있는 거는 그거는 눈으로 봐도 뻔히 보이니까 이 조절을 했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나 또 뒷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껴져도 이게 뭐 제껴진 건지 제껴진 건지 안 제껴진 건지 신경을 못 쓰고 살다 보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녹화가 잘 되고 있는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블랙박스는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다. 그러면 비행기의 블랙박스, 비행기의 항속, 궤적, 움직임, 연료 주유 상태 뭐 등등등등등등을 기록하는 그 비행기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블랙박스의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차량용 사고 기록 장치. 얘의 공식 명칭이 사고 기록 장치예요. 법규에 적혀 있는 공식 명칭이 사고 기록 장치예요. 이벤트 데이터, 사고 기록, 레코더, 저장하는 장치, 레코드 아니고 레코더. 옛날에 우리 배웠잖아요. ER, OR 붙이면 그 뭐뭐뭐 하는 사람, 뭐뭐뭐 하는 것 이런 거. 영상 기록 장치예요. 그런데 사고 기록 장치예요. 그런데 이 사고 기록 장치에 어떤 내용은 무조건 일단 들어가야 된다라고 규정한 게 1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기록을 갖다가 넣고 싶으면 이런 거 넣어도 된다라고
그 외에 이렇게 또 진행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측면 충격으로 인해서 변화된 속도 변화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기본은 뭐냐? EDR은 어떤 거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평상시에 이 EDR이 각종 데이터들을 쫙 저장하고 있어요. 저장하고 있다가 계속 저장하고 있으면 데이터 폭발하죠. 그러니까 블랙박스도 우리가 말하는 그 블랙박스도 어떻게 해요? 옛날 영상은 지우고 새로운 영상이 계속 저장되잖아요. 옛날 영상은 날아가 버리죠. 이거를 해상도는 높고 메모리는 작은 걸 쓰면 저 같은 경우 쓰면 어제 오후 거 오늘 보려면 안 나와요. 벌써 덮어 씌워지고 없어. 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어떤 형식이냐? 자, 계속 덮어 씌우면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가 사고가 빵 발생해요. 그러면 사고 빵 발생한 충격이 빵 주어진 그때 기준으로 사고 5초 전, 사고 5초 후, 요 기록을 딱 저장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추가 저장 없어. 근데 우리나라의 EDR의 기준은 뭐냐면 그 뒤에 사고가 한 번 더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꽝 박고 튕겨가지고 저 옆으로 가가지고 또 가고 있는 차 다시 한 번 더 박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사고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1차 충격, 2차 충격까지 저장해라라고 돼 있어요. 자, 방금 제 저장하고 그 뒤로는 저장 안 해!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 뒤에 2차 충격까지는 저장해요. 그래서 1차 충격에 대한 그 정보를 딱 저장해 놓고 그리고 다시 2차 충격이 있었어. 그럼 그거까지 저장하고 3차 충격까지는 저장 안 해요. 우리나라 EDR은 그래요. 근데 해외는 2차 이후로도 저장하는 그런 EDR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1차 충격, 2차 충격까지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이 EDR 데이터를 보고 자, 사고 났을 때의 2차의 속도 0.5초 전 속도, 1초 전 속도, 1.5초 전 속도, 자, 5초 전 속도. 이 차가 쭉 등속으로 와서 쾅 사고 났네? 그러면 이 차는 전혀 제동을 안 했네?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오다가 사고 전에 몇 초 전에부터 속도가 급격히 뚝뚝뚝 떨어졌다. 자, 기본적인 분석 데이터는 그런 걸 보면 이 차의 움직임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겠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 악셀, 엑셀러레이트 페달을 밟았으면 내가 풀 악셀, 완전 끝까지 밟았냐? 아니면 살짝 밟았냐? 중간 정도 밟았냐? 그 퍼센티지가 나오고요. 스로틀 밸브가 얼마나 열렸냐? 열린 양, 그 퍼센티지가 나오고,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은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밟았냐, 안 밟았냐? 이렇게 나와요. 밟았냐, 안 밟았냐? 그런데, EDR 데이터를 그러면, 추출해가지고, 사고 이거 분석하면 되겠네. 근데, 이거 추출하면 복잡하거든요. 어디서요? 제조사에서. 제조사에서 제공 안 해줘요. 빡빡하죠? 자, 어쨌든. 그런데 EDR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기 전에 뭘 볼 수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 볼 수 있어요.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를 보면 이 사고 어떻게 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주변에 차도 없었어. 근데 CCTV도 없는 구간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얘를 봐요. 그런데 얘 보는 게 복잡하다니까? 근데 EDR 봅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쓱 부딪혀가지고 좀 끌혀가지고 견적 뭐 범퍼 끌히고 저 휀다 끌히고 이래가지고 견적 한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사고에서 EDR 봅시다 할 거예요. 그런 사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EDR 데이터는 그런 사고에서는 기록이 안 돼요. EDR 데이터가 기록되는 기준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불가역적 사고 방지 그러니까 위험 방지 장치가 작동됐을 때 뭐냐면 에어백이 전개됐을 때 에어백이 전개됐을 때 그리고 시트벨트 우리 안전벨트 있잖아요. 시트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됐을 때 두 가지. 안전벨트 그거 콱 잠기는 경우 많은데 내가 안전벨트 맨다고 땡기면 툭 걸려가지고 땡겨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 많아. 그거는 그냥 걸린 거고요. 그냥 안전장치고요. 시트벨트 프리텐션은 뭐냐면 자 에어백 터졌어요. 이거 재활용돼요 안 돼요? 슥슥슥 밀어 넣어가지고 다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갈아야 돼요. 시트벨트 프리텐션은 뭐냐면 안전벨트 요
밑에 여기서 줄이 나오지만 그 밑에 보면 거기 안에 모터가 들어있어요. 모터가 들어있어 가지고 내가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데 사고 나면 앞으로 확 튕겨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급격히 우리가 그냥 퍽 당기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진짜 급격히 팍 당겨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 뭔 일 났다. 얘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얘가 모터가 돌아요. 고정되는 게 아니고 나를 당겨요. 지가 앞으로 못 나가게 쫙 잠겨가지고 거기서 약간 풀어져요. 안에 복부 손상이나 장기 손상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얘 줄 때문에 손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팍 당겨가지고 자짝 풀어져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 화약이 들어있거든요. 에어백도 화약이 들어있어요. 터지면 화약 냄새 막 나잖아요. 그 화약이 들어있어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팍 폭발시켜주는 거예요. 얘도 폭발해요. 그러면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갈아야 되죠. 자, 에어백이 터지거나 시트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되는 정도의 충격을 받은 사고라야 얘가 기록이 돼요. 그 범퍼끼리 그냥 부딪힌 거 이거는 안 돼요. 자, 꽝 부딪혔는데 에어백 안 터졌어요. 그러면 이거 기록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EDR 데이터를 분석하면 막 이게 뭐가 되는 것처럼 막 얘기들 하시는데 이거 기록 안 되는 사고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블랙박스도 없고 그리고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이 차량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때 에어백이 전개되는 정도의 큰 사고에서 얘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EDR 데이터를 보면 그러면 급발진 사고 있잖아요. 급발진 사고. 나는 이제 시동 걸어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런 차가 막 이래가지고 엔진 막 돌아가면서 가지고 들이박아 버리는 이런 사고. 내가 악셀을 밟은 게 아니고 차가 뭔가 이상 현상이 생겨서 같이 박은 거다라고 나는 주장하는데 EDR 분석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야 악셀 밟은 양 99%, 스로틀 밸브 열린 양 100%. 네가 이빨 밟았네. 야, EDR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래요. 맞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나와요. 왜? 혼란이 빚어지거든요. 자, 그런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차종은 전부 리콜을 해요. 회사가 휘청휘청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리콜을 하면서 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자,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가, 뭐 삼성자동차가 혹은 뭐 외국의 뭐 이런 자동차들이 예를 들어 벤츠사가 뭐 이런 차들이 엔진 결함 때문에 문을 닫아. 그럼 그 회사가 문을 닫는 게 정의일까요? 이런 이제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EDR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냐? EDR 데이터는 자,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차가 있잖아요. 차가 운송수단인 것 같죠? 아니에요. 차는 컴퓨터예요. 차 안에 ECU 중앙 제어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맛이 가봤어요. 그러면 얘가 저장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급발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 얘는 자동으로 저장이 됐대. 너 악셀 풀로 밟았다고 기록돼 있어. 스로틀 100% 열렸다고 돼 있어. 말인가? 그게 말인가요? 자, 그래서 EDR 데이터로 급발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쨌든 EDR 데이터는 통상적인 경우 기록이 없는 사고에서 차량에 장착되어서 차량의 움직임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다가 도랑에 차가 푹 빠져서 옆으로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그 차 전손인데 차 값을 고객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싼 차를 자기가 이렇게 밀어놓고 툭 빠져놓고 뒹굴뒹굴하게 해놓고 내가 차 몰고 가다가 실수로 이렇게 굴렀어.
구사일생으로 나는 살아나왔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차를 타고 악셀을 밟아서 가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가 예를 보면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밝혀내는, 이 꼭 보험회사만 좋은 일이네? 어쨌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억울한 상황을 밝혀낼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운전자보험, 현대해상에서 운전자보험을 이번 올해 2022년 5월 말까지만 상해 입원 후 통원 일당을 원래 통상 하루에 3만 원을 줘요. 통원비 3만 원이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요? 3일 이상 입원했다가 적어도 내가 3일 이상 입원, 뭐 하루 입원, 이틀 입원 이런 거 말고 3일 이상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에 통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3만 원씩 통원 일당을 줘요. 최대 20일까지. 그럼 얼마에 60만 원이죠? 정액이에요, 이거는. 뭐 택시 탔다고 택시비 뭐 4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버스 탔다고 뭐 2천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자, 하루에 3만 원씩 줘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얼마로 풀어놨냐? 10만 원으로 풀어놨죠. 10만 원. 교통사고 났어요. 진짜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입원은 했어. 근데 회사 눈치 보여가지고 한 3, 4일 입원했다 퇴원했어요. 자, 이제 통원을 해야 돼. 근데 사고가 나면 뒤에서 박았다고 치과 시렵다고 그냥 쿵 했는데 아이고 허리야 목이야 이러면서 그냥 병원에 들르는 이런 나이롱 환자 말고 정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량이 1톤이 넘거든요. 승용차가 1톤이 넘어요. 경차도. 자, 1톤짜리 차가 충돌을 했어요. 그럼 그 충격력이 그 차에 타고 있는 운전자한테 가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 이 운동 에너지가 충격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이 안에 근육들이 힘을 주게 돼요. 뼈에는 손상이 없지만 골절은 아니지만 근육에는 충격이 쌓여 있는 상태가 돼요. 전문 용어로 골병든다라고 해요. 초기에 치료를 잘해서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골병이 돼요. 젊을 때는 별로 모르니까 그냥 뭐 조금만 아유 됐어요 막 이러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면 들수록 그런 것들이 쌓여서 골병이 돼요. 그래서 통원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회사 눈치 보면서 저 좀 병원 좀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좀 갔다 올게요. 뭐 근데 날마다는 또 못 가니까 또 막 이렇게 하루 걸러 막 이렇게 이제 병원을 가요. 통원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에 10만 원씩 준다니까 그렇게 갔다 오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받으러 일부러 막,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힘들게 초기에 그거 받으려고라도 초기에 통원을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상당히 긍정적인 담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사실 모럴 리스크는 있어요. 사고 나서 내가 입원했어. 3일 딱 입원하고 20일 풀 통원하는 거야. 그러면 10만 원씩 200만 원 나와. 멋진데? 그걸 악용할 수도 있지만 20일 통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방병원 입원, 한의원 입원, 치과병원 입원 이런 건 인정 안 해줘요. 일반 병원, 종합병원, 정형외과 입원 이런 데 입원한 것만 인정해줘요. 통원도 한의원 통원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병원에 가가지고 제대로 통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한의원은 제대로 된 병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는데 그 진료 수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자, 이 보험은 일반적인 정형외과 그리고 종합병원 쪽에 입원 통원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근데 5월까지밖에 없어요. 3만 원으로 줄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전화하셔야지. 그거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은 아시는 현대해상 직원 있으시면 전화해가지고 가입하세요. 자, 운전자 보험 갈아탈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또 다른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운전자 보험 갈아타시는 거 너무 밀어가지 마시고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